안녕하세요. 오늘은 PPT로 게임 만들기 심화편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첫째, 이미지 파일에서 백그라운드를 제거하는 방법, 혹은 여러분들이 그 배경색을 맞출 때 일일이 색깔을 맞추려면 힘들기 때문에 스포이드 기능을 활용한 그 배경색 맞추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만들어 놓은 이 게임을 보면서 어떻게 실제로 이 게임이 만들어졌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부분만 필요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설명란에 보시면 제가 타임라인에 각각에 대한 설명 타임라인을 달아놨으니까 그 라인을 클릭하셔서 그 부분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일단 제가 만든 PPT 게임을 한번 보시고 시작하도록 하죠. 자, 이게 처음 메인 화면인데요. 이 부분에 여러분들 타이틀을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고, 저는 그냥 아무 타이틀 없이 이렇게 바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클릭을 한번 하면 이렇게 나오죠. 저는 이 각각의 링크를 걸어서 영어 질문을 만들 계획입니다. 총 26개인데 이 26개도 1시간 정도 딱 맞춰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26개 전부 다 활용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링크는 움직이는 이 GIF를 따왔고요. 이렇게 심심할까봐 움직이는 것까지 하나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를 클릭할 경우 문제로 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문제를 표현하도록 이렇게 만들고요. 지금 배경음도 들리죠?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자, 이렇게 점수판이 나오고요. 이게 이제 원래 메뉴판으로 돌아가는 링크인데요. 이걸 다시 걸어주면 이렇게 A가 효과가 나오면서 나머지가 이렇게 또 남아있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B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 B는 교과서에서 이렇게 텍스트를 따왔습니다. A처럼 게임 형식으로 전부 다 이미지를 찾아오셔서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텍스트나 특정 이미지를 이렇게 따와서 하시는 것도 참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풀도록 한 다음에 답이 나오고요. 클릭을 하면 이 경우는 게임의 다양성을 위해서 좀 음악이 좀 세네요. 게임의 다양성을 위해서 이렇게 점수를 2배로 만든다거나, 혹은 다른 팀의 점수를 가져온다거나, 혹은 점수를 반으로 깎는다거나 0점으로 만든다거나, 이렇게 원래 점수의 2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의 효과를 넣으면 좀 더 아이들이 신나게 게임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 조별로 게임을 할 경우 조별 간의 실력 차이가 일방적으로 나서 점수 차이가 일방적으로 벌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포인트를 가져온다거나 포인트를 바꾼다거나 0점으로 만든다거나 이렇게 변수를 넣음으로써 아이들이 좀 더 끝까지 몰입해서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제가 만든 PPT를 한번 감상하셨고요. 그럼 이를 기반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백그라운드 제거 및 스포이드 활용법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이미지를 이렇게 검색을 하셨을 때 가끔씩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JPG를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이미지를 검색을 해서 새로운 여기에 넣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미지를 검색을 해서 넣으실 때 이렇게 배경 화면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를 이렇게 배경색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가져오게 되면 이렇게 가져오면 안 된다 그랬죠? 자, 항상 클릭을 해서 이 오른쪽에 나오는 이쪽에서 이미지를 가져오는 게 좋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가져왔고요. 이렇게 이미지를 가져왔을 때 사이즈가 너무 크네요. 일단 사이즈를 좀 맞추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이미지를 쓰고 싶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여기에 맞는 배경색이 이 지금 이미지가 너무 윤곽이 뚜렷하기 때문에 여기에 배경색을 맞춰주고 싶은데, 선생님들께서는 여기서 배경 서식 가셔가지고 여기서 이 단색깔을 일일이 찾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찾게 되면 색깔의 조화가 안 맞죠? 이런 경우는 스포이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색을 눌러주시고 여기에 스포이드가 있습니다.
스포이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스포이드 아이콘으로 모양이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맞추고자 하는 색깔에 이렇게 스포이드를 갖다 대시고 클릭만 하시면 전체가 이렇게 똑같은 색깔로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배경색을 이미지에 맞춰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미지의 백그라운드를 제거하는 방법인데요. 일단 여기를 원상태로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미지에 배경이 있을 때 그 배경을 제외한 이미지만을 다운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이미지를 골라볼까요? 자, 이 이미지를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를 배경 없이 캐릭터만 따오고 싶다고 하실 때 선생님들께서는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PPT 자체에 있는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PPT에 옮겨야겠죠. PPT에 드래그를 해서 옮기고 나서 이렇게 파일이 나왔다면 여기에서 그림 도구의 서식이라는 탭이 있는데요.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에 배경 제거라는 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배경 제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배경을 제거할 범위를 선택을 하도록 나오는데요. 이렇게 배경을 제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를 활용하셔서 제거할 영역과 보관할 영역을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지금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이미지 간의 간격이 작아서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마이너스를 활용해 주시면 특정 영역을 없애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PPT를 활용한 경우는 좀 간단한 이미지 같은 경우는 쉽게 배경이 사라지지만 이렇게 복잡한 이미지들은 이미지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더하기 영역을 해서 이 부분을 살려주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살아버렸네요. 그러면 취소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변경 내용 유지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이미지의 배경이 사라지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지금 이미지 자체가 너무 틀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기 자르기 탭을 활용하셔서 자르기를 이 이미지 크기에 맞게 줄여주시면 텍스트와 겹치지 않고 쉽게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 놓으신 다음에 이미지 밖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잘라지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 똑같은 이미지를 활용해서 두 번째 방법을 한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사용할 이미지가 여기 있고요. 두 번째는 사이트를 활용할 건데요. 주소창에 remove.bg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한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업로드 해주시면 되는데, 직접 눌러서 이미지를 컴퓨터에서 이렇게 찾아주셔도 되지만 온라인에서 바로 하실 경우는 이미지를 이렇게 공간이 좀 부족하네요. 자, 이미지를 드래그를 여기 해주시면 자동으로 AI가 배경을 제거를 해줍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색깔까지 제거를 해버렸네요. 이렇게 이미지가 제거된 것이 만족스러우시면 바로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좀 편집이 필요하다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편집을 눌러주셔서 여기에 더 추가적인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실 수도 있고요. 삭제 복구를 이용해서 복구를 활용하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복구가 되시고요. 삭제를 눌러서 더 삭제할 부분을 삭제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셨다면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여기 이미지 창에 다운로드가 된 게 보실 수가 있죠. 폴더 여기를 누르셔가지고 다운로드 폴더가 이렇게 나오면 이 폴더 자체에서 바로 PPT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딸려오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를 가져왔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뒤에 백그라운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자르기 기능을 활용하셔서 이미지를 적절히 줄여주시면 다음에 텍스트 작업과 중복되지 않아서 좀 더 편하게 이미지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배경 제거 및 스포이드 활용해서 배경 색깔을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다음으로 제가 만든 이 게임을 어떻게 만드는지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포션 효과인데요. 저는 일단 이 이미지 하나를 빈 슬라이드에 따와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따와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이미지는 하나로 보이지만 저는 이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텍스트를 하나 활용을 했고요. 삽입해서 텍스트를 하나 활용을 했고 비슷한 이미지 이렇게 두 개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가 앞으로 오게 만들어서 이 뒤에 있는 이미지를 가려준 다음에 이 첫 번째 이미지를 애니메이션 효과로 사라지게 만들어서 마치 포션을 마신 것처럼 만들어준 겁니다. 애니메이션을 가보면 지금 애니메이션 효과를 전부 다 제거를 하고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애니메이션 효과를 일단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일단 제거를 할게요. 자, 이렇게 이미지 두 개 만든 것을 가져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배경 제거를 활용해서 이렇게 배경을 제거한 이미지를 가져왔고요. 이 두 개를 활용해서 포션이 사라지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중요한 건 이 이미지가 서로 이렇게 돼 있다면 포션 마시는 효과가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빈 병이 뒤로 가도록 사진을 겹쳐줍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포션이 가득 찬 이 포션병이 사라지는 효과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애니메이션 탭에 가서 애니메이션 효과 중에 사라지기를 할 건데 닦아내기 효과를 활용해서 사라지게 할 겁니다. 그런데 방금 보시면 아래서부터 이렇게 닦아내기 효과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효과 옵션에 가셔서 방향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하시면 마치 포션이 사라지는 것처럼 효과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일단 애니메이션 효과까지 적용을 하셨는 건데요. 지금 이 병을 26개를 일일이 다 작업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에 텍스트 작업까지 마무리 하신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면 이 효과가 한꺼번에 다 적용이 됩니다. 자, 일단 테스트 상자를 한번 추가를 할게요. 자, 테스트 상자를 추가를 해서 알파벳 A를 적어주도록 합니다. 자, 글씨체는 제가 자주 활용하는 글씨체를 활용하도록 할게요. 휴먼 매직체를 제가 조언을 하는데 휴먼 매직체를 활용해서 굵기와 크기를 조절하신 다음에 이렇게 겹쳐줍니다. 겹침이 완료되셨으면 전체를 클릭을 하셔서 이때 클릭을 하실 때 이미지 가까이 클릭을 하시면 가끔씩 이미지가 이렇게 클릭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항상 이렇게 이미지를 충분히 덮을 정도로 드래그를 해주셔야 됩니다. 전부 다 선택이 됐으면 컨트롤 C 복사를 누르신 다음에 컨트롤 V를 누르시면 이렇게 하나가 복사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옆에다 놓고요. 마찬가지로 컨트롤 V를 놓고 또 하나를 놓고 컨트롤 V를 놓고 또 하나를 놓고 이런 식으로 전부 26개를 저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옮겨주실 때는 처음에 위치를 잘 잡아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나중에 옮기시려고 보면 하나만 따로 떨어지는 이런 경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옮기실 때는 처음에 이렇게 설정된 상태에서 완벽하게 놓아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면 한 번에 옮겨지죠. 다른 거를 수정하고 싶으신 경우는 항상 이렇게 틀을 넓게 잡으신 다음에 틀 전체를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텍스트만 영어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바꿔주시면 아까 제가 만들었던 그런 포션병의 일련의 포션병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움직이는 GIF를 그대로 따왔는데요. 이 GIF 따오는 방법은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GIF를 누르신 다음에요. GIF를 누르시면 이렇게 배경화면이 있는 GIF가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Transparent를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배경화면이 빈 이런 GIF를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제가 찾고자 하는 이미지를 찾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더 입력을 했고요. 이 이미지를 항상 여기에서 바로 따오는 게 아닌 클릭을 해서 오른쪽 화면에서 이렇게 따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따오시면 이미지가 이렇게 적용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슬라이드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바로 이렇게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포션병 만들어서 기본 메뉴판을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점수판 만드는 법, 그리고 점수판에 이 애니메이션 효과 넣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문제판을 만들었는데요. 이 판을 이 A와 지금 링크를 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텍스트에 하이퍼링크를 거시게 되면 텍스트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퍼링크를 텍스트에 거시는 것보다는 이 이미지 자체의 텍스트를 하이퍼링크를 거시는 게 좋습니다. 하이퍼링크 거시는 방법은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하이퍼링크를
일단 저는 슬라이드 3에 이렇게 이제 건 상태입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 3로 넘어가는 상태고요. 이 슬라이드 3에서는 묻고자 하는 이 슬라이드를 놓고 질문 슬라이드, 답변 슬라이드를 만든 다음에 이 답변 슬라이드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어서 클릭을 해야 이 애니메이션 효과가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미지들은 뭐 제가 꾸미기에 워낙 소질이 없어서 찾아본다고 찾았는데 선생님들께서는 더 저보다 재능이 좋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예쁘고 더 재미있는 이미지들을 많이 찾아서 아이들이 게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선 점수판, 이전에 기본편에서는 클릭하는 곳 자체에 점수가 부여됐기 때문에 따로 점수판을 만들 필요가 없었지만 여기서는 점수판을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클릭하는 이 보드판에 점수가 따로 나오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문제, 질문 슬라이드를 만드셨다면 이렇게 답변 슬라이드를 만드시고 점수 슬라이드를 만드시고 여기에 점수로 줄 이미지나 포인트, 사진들을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추가하는 방법도 한번 같이 해볼 텐데요. 한번 다시 이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해보도록 하죠. 자, 전부 다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저 하트를 활용해서 점수 포인트를 주고 싶은데요. 여기에서 하트라고 치면 되겠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하면 여기 제가 썼던 이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자, 이 이미지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따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 이미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 이미지를 활용을 할 텐데 1점이면 하나, 2점이면은 컨트롤 C, 컨트롤 V를 눌러서 하트를 2개 이상 만드시면 되겠고요. 3점을 주고 싶다. 이렇게 3점을 이렇게 주면 되는데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효과가 한 번에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하나하나 효과를 따로 주고 싶으시다면 일단 애니메이션 하나를 고르신 다음에 일단 이미지 하나를 고르신 다음에 애니메이션 탭에 가서 여기서 나타내기 탭을 이번에 활용해 볼까요? 밝기 변화를 한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밝기 변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기, 뭐 닦아내기 등등 활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번엔 밝기 변화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밝기 변화를 활용해서 여기에서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전 효과와 함께라고 클릭을 해주셔야 페이지가 나옴과 동시에 바로 이미지가 나옵니다. 이거를 기본으로 남겨두시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요. 클릭할 때 시작이기 때문에 이 페이지를 시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빈 화면으로 나오고 클릭을 해야 점수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 없이 바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 화살표 탭을 눌러주신 다음에 이전 효과와 함께를 눌러주시고 나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바로 페이지가 나옴과 동시에 이 이미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이미지가 빨리 나온다 싶으신 선생님들께서는요, 이 뭐 타이밍 같은 거 조절하셔서 재생 시간을 1초 정도로 이제 길게 해주시면 좀 더 천천히 이미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 설정이 완료됐으면 복사 붙여넣기를 하셔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지금 타이밍이 전부 다 동일하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똑같은 효과가 이렇게 동시에 나오게 되는데요. 계단 형식으로 따로따로 나오게 해주고 싶은 선생님들께서는 이 두 번째 슬라이드부터 이전 효과 다음에 시작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계단형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효과가 너무 길다 생각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시간을 좀 더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 돌아가는 링크를 달 텐데요. 이 돌아가는 링크도 저번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이미지를 찾으신 다음에 하이퍼링크 편집을 가셔서 기본 이 메뉴판 슬라이드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 기본편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새로 만든 보드판에서 이전에 만든 보드판에 그 링크를 복사를 누르신 다음에 붙여넣기를 해서 바로 이렇게 해주시면 바로 링크가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수판이 나오고 링크를 누르면 이렇게 메뉴판으로 돌아가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가보면 이 보드판이 바로 보이는 게 싫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이것조차도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어서 나타내기 효과를 넣으신 다음에 이거를 이 그림 다음에 이전 효과와 함께 시작을 누르시면 이 마지막 하트와 함께 나오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이거 다음에 나오신 걸 원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전 효과 다음에 시작이라고 눌러주시면 이전 효과 다음이라고 눌러주시면 이렇게 하트가 다 나온 뒤에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점수 페이지 따로 만드는 법, 그리고 여기에 하이퍼링크 다는 법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이 점수판을 단순 점수판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만든 것처럼 이렇게 포인트를 절반으로 만드는 거라든지 WR 포인트 혹은 뭐 포인트 체인지 등등 이런 다양한 옵션을 활용하셔서 쌤들께서 게임을 보다 재밌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효과음 넣기인데요. 이 부분은 좀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효과음이 삽입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효과음은 저는 유튜브에서 찾았는데 이 유튜브에서 찾는 것까지 같이 한번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젤다 이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 사운드 트랙을 활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활용하고자 하는 이 링크를 찾으셨으면, 이 영상을 찾으셨으면, 저는 영상을 다운받는 프로그램을 활용을 했지만 이 프로그램이 없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여기 유튜브 앞에 SS라고 이렇게 쳐주시면 영상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ssyoutube.com이라고 치시면 사이트가 이렇게 옮겨지시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광고창이 하나 뜹니다. 광고창은 과감히 닫아주시고요.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 확장칸에서 다운로드가 보이시죠?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다운이 됩니다. 다운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운이 됐죠? 이거를 잘라내서 일단 바탕화면에 붙여놔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는 지금 비디오가 포함된 그런 파일이라서 용량이 좀 많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 자체를 그대로 활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삽입 탭에 가셔서 오디오나 비디오, 그래서 이렇게 내 PC의 비디오나 내 PC의 오디오를 확인하셔도 되지만 간단하게 드래그로 바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드래그로 바로 넣어볼게요. 아까 만든 점수 탭에 이 비디오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보면 비디오 화면이 들어오시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영상은 활용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비디오를 줄여주신 다음에 슬라이드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디오가 바로 재생이 될 텐데요. 저는 이 슬라이드 시작과 함께 이 효과음을 나오게 하고 싶기 때문에 이 시작 옵션에 있는 이 비디오를 드래그를 해주셔서 제일 위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장 탭에 가셔서 이전 효과와 함께 시작을 해야 클릭을 하지 않아도 바로 오디오가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 효과와 함께 시작을 해주시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렇게 효과음과 함께 슬라이드가 재생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 설정은 여기 비디오 도구란 탭에 가셔서 볼륨 설정도 가능하시고요. 뭐 반복도 가능하시고 뭐 재생하지 않을 때 숨기기 옵션도 가능하시고 이렇게 등등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숨기기 옵션보다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다음으로 이 비디오를 오디오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거는 한 사이트를 활용할 겁니다. 구글로 가셔서 구글에서 온라인 비디오 커터라고 이렇게 쳐주시면 한 사이트로 이렇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사이트는 엄청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비디오 자체를 편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디오를 오디오로 전환도 가능하고 뭐 다양한 여러가지 전환들이 코덱도 전환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유용한 사이트를 한번 다른 곳에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디오 사이즈를 조절하셔서 커팅하신 다음에 저장도 가능하시고, 오늘 제가 할 부분은 오디오 전환입니다. 그래서 오디오 변환기를 가셔서 여기 파일 열기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렇게 파일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로딩이 끝나고 나면 이를 다양한 형식들로 이렇게 변환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mp3를 그대로 활용하겠습니다. 고급 설정에 가시면 뭐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뭐 등등을 이렇게 변환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뭐 페이드 인 정도 한번 넣어볼까요? 그리고 변환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mp3로 변환이 됩니다. 그 변환이 되면 다운로드를 눌러주시고요.
다운로드가 되고 나면 용량이 많이 줄었죠. 벌써 1메가 정도로 줄었습니다. 자, 이거를 바탕화면으로 끌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트를 활용하셔서 이렇게 오디오 파일로 만드셨다면 이번에는 오디오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오디오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바로 오디오가 삽입이 됐고요. 이 오디오도 마찬가지로 드래그를 해서 제일 위로 끌어주시고 확장 탭을 눌러서 이전 효과와 함께를 해주셔야 클릭을 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재생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부 설정이 가능한데요. 이 오디오를 이 슬라이드만 활용하실 경우는 그냥 이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바로 다른 설정 없이 바로 실행을 하시면 되는데, 이 슬라이드 뿐만 아니라 게임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전체적 배경으로 깔고 싶은 선생님들께서는 백그라운드에서 재생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설정이 되시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백그라운드에서 재생을 눌러주시면 이 자동으로 설정이 되고 슬라이드 전체적으로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디오 트리밍 기술은요, 이 2분짜리가 너무 길다 싶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재생 구간을 이렇게 줄여주셔서 저는 30초만 필요하다 싶으면 30초만 줄여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오디오가 30초만 재생이 됩니다. 자, 이런 식의 기능을 활용을 한 겁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첫 번째 슬라이드에 지금 이렇게 배경음을 깔았죠. 마찬가지로 이전 효과와 함께 시작 버튼을 적용을 했고요. 이번 슬라이드 애니메이션 효과 다 각각 적용이 됐습니다. 하이퍼링크도 다 달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는데요, 선생님들. 이 가끔씩 이미지를 받으시면 이 이미지 자체에 이렇게 하이퍼링크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이퍼링크를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하이퍼링크 자체 이 이미지에 원래 있던 하이퍼링크가 사라집니다. 이거를 제거하지 않으시면 이 이미지를 클릭할 경우 바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이미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온라인 사이트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생님들께서는 하이퍼링크를 제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점수 슬라이드도 마찬가지로 BGM이 적용이 됐고요. 이 텍스트 효과 전에 이렇게 먼저 배경음을 깔고 이전 효과와 함께 시작 버튼을 마찬가지로 적용을 했습니다. 점수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거는 비디오를 그냥 그대로 활용을 했는데요. 오디오로 활용하셔도 되고 비디오로 바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오디오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제가 만든 슬라이드를 감상하시고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그 유튜브 영상 다운받는 법이나 온라인 비디오 커터라는 사이트를 활용해서 온라인 비디오를 오디오로 전환한다든지 비디오를 자체를 수정한다든지 혹은 여러가지 파일 형식을 변환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기능들 활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